여기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원인 생태계 파트가 나오는데 생태계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확인 작업만 해주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각각 동그라미 좀 쳐줄까요? 개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개체, 군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군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생태계. 각각 키워드를 조금 더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라는 것에서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해주자. 하나의 생명체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체군은 같은 종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같은 종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군집에서는 이 단어 여러 개체군, 그리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는 거기서 생물이 주위 환경 밑줄 그어놓고 생물의 주위 환경이라는 단어는 군집이라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환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준다면 사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자 한 마리를 개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사자, 무리, 그냥 같은 사자들, 같은 개체군, 같은 종을 얘기하고, 거기에는 사자 무리가 있고, 거기에는 또 뭐 사슴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이에나 무리가 있고, 이 무리들을 다 합친 것을 군집이라고 한다면 그 군집에다가 여기 뭐 초원지대라고 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많은 환경의 결정적인 요인,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기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습도가 들어갑니다. 습도. 요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온과 습도가 되어지는데, 요 기온을 잠깐만 간단하면 기온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위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위도. 뭐 당연히 저위도는 더운 지방이고 고위도는 이제 추운 지방, 출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지대가 나오는데, 평지에 비해서 고지대가 좀 더 춥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빨리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습도라는 것은 이제 습한 정도를 얘기해서, 습도하면 이제 건조한 지역, 그 다음에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강가라든지 아니면 아예 바다가 된다든지 아니면 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한 정도가 나와서 가장 많이 요긴하게 되어지는 건 기온과 습도가 되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다시 또 묶어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생태계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이렇게 묶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생태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면,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교재 300페이지야, 교재 300페이지. 생물적 요인, 말 그대로 생물적 요인은 군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세 개로 나뉘죠.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그 다음에 이 환경은 아까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 기온하고 그 다음에 습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얘기할 때 다는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분류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생산자는 무엇이냐면 무기물을, 일단 생물이긴 생물이에요. 생물이긴 생물인데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생물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생물체, 즉 어떤 걸 얘기하냐면
광합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걸 하는 생명체를 우린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이 유기물을 다른 형태의 유기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린 소비자라고 얘기하고요. 분해자는 그 유기물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무기물로 바꿔주는 것을 분해자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 여기를 내가 1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그라미 상호작용이라는 단어에다가 상호작용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걸 우린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작용이 되어지고 얘가 반작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상호작용은 어떻게 얘기한다면 작용, 반작용 이다라고 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생물이 그 환경에 다시 리액션을 취급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이제 이쪽 페이지는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가볍게 편하게. 근데 좋은 점은 굳이 많이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최소한 이건 고유 명사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야겠지. 상식이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할 때 유기물을 다른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것 정도는 알고는 가주시면 되어질 듯 싶어요. 일단 요것 좀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